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하시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70세 박순자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의 일상.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올해 70세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세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할머니는 낡은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아직은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가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간단한 저녁을 드시는 것.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첫째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니? 네,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월세가 좀 부담되시죠? 저희가 모아서 조금씩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거절하니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 둘째 딸 영희와 셋째 아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할 뿐 실제로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아이들이 아파서 하는 핑계로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첫째 며느리와 둘째 딸이 나누는 전화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머니 정말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그러실까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실 텐데. 맞아요. 솔직히 매달 안부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보. 할머니의 비밀.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자식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할머니는 서울 강남에 작은 땅 몇 평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언젠가는 개발될 것 같다는 직감으로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샀던 것입니다. 그 땅은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그 땅의 현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님, 이 땅은 정말 대단한 곳에 있네요. 지금 당장 팔면 200억은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자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험.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첫째 민수는 어머니, 큰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회사 일이 급해서. 내일 저녁에 갈게요. 둘째 영희는 어머니, 걱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병원 가기가. 주말에 갈게요. 셋째 철수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저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서. 돌아가는 대로 바로 갈게요. 셋 다 핑계만 대며 당장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나. 이때 주변에 드라마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보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야말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진실이 드러나다. 3일 후 할머니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들 중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200억 원의 땅은 자식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준 식당 사장님과 동네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각자 편지에 한 통씩만 남겨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의 충격. 한 달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서야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변호사가 할머니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님께서는 강남의 토지 200억 원 상당을 자선단체와 평소 할머님께 친절하셨던 분들에게 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200억을?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도? 변호사가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다. 엄마에게는 200억 원의 땅이 있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왜인지 궁금하겠지? 엄마가 아플 때 단 한 번도 달려와 주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인 안부 전화만 했으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구나. 돈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란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거라. 엄마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자식들의 각성과 후회. 자식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말입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와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이제라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네요. 그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장례를 마친 후 자식들은 어머니가 일하셨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면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챙기셨어요. 아픈 직원이 있으면 약값도 대신 내주시고 어려운 손님이 있으면 밥값도 깎아주라고 하시고 사장님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선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들이 효자 효녀가 되길 바란다고.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할머니를 찾아뵙지 않는다고 늘 서운해하셨어요. 새로운 시작. 자식들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서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일하셨던 식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홀로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며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철수는 출장을 줄이고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마지막 선물의 진짜 의미. 1년 후 자식들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200억 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거였네요. 민수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 챙기며 살고 있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할머니의 진짜 승리.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죽어서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200억 원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되었고 그 이름은 순자효도센터로 명명되었습니다. 자식들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장 가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는 돈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이었거든요. 감동의 메시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린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나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시간이 될 때 얼굴을 보러 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숨어있는 보물을 가진 부모님은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진짜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80세 할아버지가 사실은 유명 화가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두시고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